인생은 전설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민수는 요즘 들어 집이 더 좁게 느껴졌다. 이유는 명확했다. 거실 소파, 부엌, 욕실 거울 어디를 가든 혜진의 흔적이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혜진은 수연의 가장 친한 친구였다. 두 사람은 대학 시절부터 붙어 다녔고 결혼 이후에도 자주 연락하며 지냈다. 민수에게도 혜진은 익숙한 얼굴이었다. 명절이나 친구 모임 때 몇 번 봤고 수연이 통화로 자주 언급하던 이름이기도 했다. 그랬기에 어느 날 수연이 자연스럽게 혜진 이야기를 꺼냈을 때도 민수는 별다른 의심 없이 들었다. 혜진 이혼했대. 수연이 밥을 먹다 말고 갑자기 고개를 들었다.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말을 이었다. 한동안 머물 데가 없대. 잠깐 우리 집에 있어도 괜찮을까? 그때만 해도 민수는 며칠이란 말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였다. 그날 혜진이 캐리어 하나 끌고 집에 들어왔을 때 민수는 그냥 정중히 인사하고 한 걸음 물러섰다. 소파에 앉아 수연과 웃으며 이야기하던 그녀의 얼굴엔 피곤이 묻어 있었고 눈가에는 피하지 못한 삶의 흔적 같은 게 남아 있었다. 그렇게 시작된 동거는 예상보다 훨씬 길어졌다. 며칠은 일주일이 되었고 일주일은 어느새 한 달에 가까워졌다. 민수는 말은 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에 불편한 기색이 조금씩 자리를 잡기 시작했다. 혜진은 조용한 사람이었다. 딱히 문제를 일으키진 않았고 수연과 있을 땐 여전히 밝게 웃었다. 하지만 민수와 단둘이 마주칠 땐 눈을 피했다. 대화를 하더라도 꼭 필요한 말만 하고 어딘가 서둘러 빠져나가려는 기색이 느껴졌다. 민수는 그것이 오히려 더 신경 쓰였다. 하루는 아침 출근 준비를 하던 민수가 거실을 지나는데 혜진이 부엌에서 커피를 내리고 있었다. 하얀 티셔츠에 회색 니트 바지를 입은 혜진은 조용히 컵을 내려놓았다. 그와 눈이 마주친 순간 아주 짧게 인사 비슷한 고갯짓을 하고는 몸을 옆으로 피했다. 민수는 괜히 헛기침을 하며 신발장으로 걸어갔다. 그녀가 피한 건지 자신이 불편한 건지 알 수 없었다. 다만 명확한 건 이 집에서 누군가를 조심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이었다. 수연은 여전히 혜진에게 따뜻했다. 함께 장을 보고 드라마를 보고 종종 밤늦게까지 둘이 웃으며 이야기를 나눴다. 민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웃는 수연을 보면 마음이 편안해지기도 했다. 혜진이 이혼 후에도 이렇게 웃을 수 있다면 그거 하나만으로도 잘하고 있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었다. 하지만 밤이 되면 분위기는 달라졌다. 방마다 불이 꺼지고 복도에 조용한 발소리만 남을 때면 민수는 무언가에 자꾸 신경이 곤두서는 기분이었다. 혜진의 방에서 가끔 들리는 음악 소리, 조용히 닫히는 문 소리, 화장실로 향하는 발자국. 모두 사소한 것이었지만 민수는 그 모든 순간을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그날도 비슷한 밤이었다. 샤워를 마치고 거실을 지나 방으로 들어가려는데 부엌 쪽에서 컵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다. 민수는 무심코 고개를 돌렸고 그곳엔 혜진이 조용히 물을 따르고 있었다. 불을 켜지 않은 어둠 속 희미한 조명 아래 그녀의 옆모습이 조금 낯설게 느껴졌다. 눈이 마주쳤지만 혜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민수도 마찬가지였다. 그냥 서로를 보고 있었다. 몇 초 뒤 혜진이 먼저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다. 민수는 그대로 몇 초간 서 있었다. 가슴이 두근거리진 않았다. 다만 뭔가 묘한 느낌이 어딘가 몸 안쪽에 붙은 듯 끈적하게 남았다. 자기 방 문을 닫은 뒤에도 민수는 한동안 불을 끄지 않았다. 혜진은 분명 피하고 있었다. 하지만 민수는 그 피하는 움직임이 때로는 의도적으로 보인다는 걸 부정할 수 없었다. 그 사실이 은근히 신경 쓰이기 시작했다. 아침이 평소보다 조금 늦게 시작됐다. 수연이 먼저 출근하고 민수는 주말 근무 때문에 뒤늦게 옷을 갈아입고 나왔다. 주방에서는 혜진이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뒷모습은 조용했고 동작엔 어떤 흐트러짐도 없었다. 민수는 냉장고 문을 열어 물병을 꺼내 들었다. 차가운 물이 컵에 채워지는 소리만이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그는 컵을 내려놓고 조용히 뒷정리를 도우려 접시 하나를 집어들었다. 그리고 정확히 그때였다. 혜진이 오른손을 내밀어 그릇을 가지려는 순간 민수의 팔과 혜진의 손등이 아주 짧게 닿았다.
말도 안 되는 우연, 작고 사소한 접촉. 하지만 순간 민수는 정확히 느꼈다. 살결, 체온, 그리고 아주 미세한 떨림. 손끝에서 올라와 어깨를 타고 스며드는 묘한 여운. 그는 바로 손을 떼며 아하고 작게 웃었다. 혜진도 별다른 반응 없이 그릇을 넘겨받았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고개를 숙이고 다시 물을 틀었다. 민수는 옆으로 몸을 돌리며 조용히 입술을 눌렀다. 숨을 내쉬었지만 마음은 쉽사리 돌아오지 않았다. 이상하리만치 그 감각이 오래 남았다. 살이 닿은 건 정말 잠깐이었는데 왜 이토록 뚜렷할까? 그녀의 피부는 부드러웠고 물에 젖어 있었고 온기가 있었다. 그 순간은 그냥 스쳐갔는데 지금은 머릿속에서 멈춰 있었다. 혜진은 그 이후로도 아무렇지 않게 설거지를 마쳤고 민수는 식탁에 앉아 천천히 물을 마셨다. 거실엔 조용한 음악이 깔려 있었고 창밖은 잔뜩 흐려 있었다. 민수는 괜히 휴대폰을 열었다가 다시 화면을 껐다. 혜진은 수건으로 손을 닦고 조용히 소파에 앉았다. 두 사람 사이엔 말이 없었다. 하지만 말보다 침묵이 더 많았다. 그날 저녁 수연은 평소보다 기분이 좋아 보였다. 퇴근 후 맥주를 한 캔 들고 오더니 거실에서 민수 옆에 털썩 앉았다. 혜진이 집 정리도 다 해놨더라. 민수도 고마웠지?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다. 응, 덕분에 편했어. 수연은 맥주를 한 모금 마시고 웃으며 말했다. 둘이 어색하지? 금방 익숙해져. 혜진, 처음엔 좀 거리 두는 스타일이니까. 민수는 그 말을 듣고 웃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익숙해지는 게 두려웠다. 사람은 가까워지면 거리 감각이 무뎌진다. 무심한 스침이 하루에 한 번씩 반복되면 그건 언젠가 의도된 접촉이 된다. 서로가 모르지 않는다는 걸 알고도 모른 척하게 된다. 그게 무서웠다. 민수는 자신이 그 경계에 있다는 걸 자각하고 있었다. 스치듯 닿은 손끝 하나가 이렇게 오래 머릿속을 맴도는 걸 보면 수연은 웃으면서 말했지만 민수는 그 웃음이 오래 남았다. 어색함이 사라질수록 불안함은 커졌다. 혜진은 그날 이후로도 마찬가지였다. 조용히 천천히 항상 필요한 만큼만 움직였다. 하지만 민수는 이상하게 느꼈다. 그녀의 동선은 너무 자연스러웠고 시선은 언제나 벗어나 있었다. 이상하게도 그게 더 끌렸다. 혜진은 항상 같은 방식으로 욕실에서 나왔다. 목욕 타월 하나를 몸에 감고 머리카락은 젖은 채로 어깨를 타고 흘러내렸다. 그 조용한 등장은 늘 예고 없이 찾아왔다. 그리고 민수는 언제나 그 순간을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그날도 그랬다. 민수는 거실에서 리모컨을 들고 TV를 아무 생각 없이 넘기고 있었다. 화면은 흘러갔고 소리는 낮았고 시간은 저녁과 밤 사이 어딘가에 머물러 있었다. 방문이 열리는 소리가 나고 조용히 걸어 나오는 발소리가 이어졌다. 민수는 눈을 돌렸다. 의도적인 건 아니었다. 그냥 무심코 고개가 돌아갔을 뿐이었다. 그런데 혜진이 있었다. 젖은 머리칼이 목덜미를 타고 떨어졌고 물방울이 어깨에서 팔을 따라 흘렀다. 하얀 타월은 가슴을 반쯤 가리고 단단히 감겨 있었지만 드러나 있는 피부는 상상보다 많았다. 그녀는 민수의 시선을 정확히 마주하지 않았지만 그 시야 안에 정확히 서 있었다. 욕실에서 갓 나온 몸은 늘 그렇듯 뜨거운 수증기를 끌고 다녔고 피부는 은은하게 붉었다. 민수는 고개를 돌렸다. 빠르게 본능적으로. 하지만 그 움직임은 분명히 늦었다. 혜진은 잠깐 멈칫하더니 조용히 거실을 가로질러 자신의 방으로 향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민수 역시 입을 열지 못했다. 말이 섞일 만큼의 거리도 여유도 없었다. 대신 방 안으로 들어가기 직전 혜진은 아주 짧게 고개를 돌려 민수를 바라봤다. 딱 1초도 되지 않았던 그 순간 민수는 확실히 느꼈다. 그녀는 그가 보고 있었다는 걸 알고 있었다. 민수는 TV 화면으로 시선을 옮겼지만 자막조차 익히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에는 방금 전의 장면이 정지 화면처럼 반복되고 있었다. 물방울, 어깨선, 엉키듯 흘러내린 머리칼, 그리고 그 짧은 시선. 그건 실수도 우연도 아니었다. 적어도 민수는 그렇게 느꼈다. 피하지 않는 시선, 피할 수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던 동선. 그건 그저 지나치는 행위가 아니라 누군가의 의지를 품은 등장처럼 보였다. 민수는 혼잣말처럼 낮게 숨을 내쉬었다. 그 숨은 금세 입 안에서 따뜻해졌고 가슴을 타고 천천히 아래로 내려갔다. 그저 한 번 본 것뿐인데 생각은 이상하리만치 오래 머물렀다. 그건 어쩌면 민수가 혜진이라는 사람을 여성으로 처음 본 순간일지도 모른다. 수연의 친구, 같이 사는 사람, 조용하고 예의 바른 손님. 그녀는 항상 이런 식으로 자신을 중립에 머무르게 했다. 하지만 그 밤 민수는 단순한 방문자가 아니라 누군가의 체온을 지닌 존재로 그녀를 각인했다. 그날 밤 민수는 쉽게 잠들지 못했다. 방불을 끄고 누웠지만 베개가 어색했고 이불이 무거웠다. 눈을 감아도 수건이 흘러내릴 듯한 어깨가 떠올랐고 젖은 머리카락이 살을 스치는 장면이 상상처럼 그려졌다. 그는 베개를 반으로 접어 다시 눕고 눈을 감았다가 또 떴다. 그냥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넘어가고 싶었지만 몸은 이미 기억하고 있었다. 이상하게도 미묘한 죄책감이 따라붙었다. 그건 단순히 육체적인 감각 때문이 아니라 어쩌면 지켜야 할 거리를 넘지 못해 불편해지는 내면의 소음 때문이었다. 다음 날 아침 민수는 일찍 일어났다. 부엌으로 향하던 중 혜진과 마주칠까봐 괜히 발소리를 낮췄다. 하지만 혜진은 이미 집을 나선 뒤였다. 식탁 위엔 물컵 하나가 남겨져 있었고 마른 머리카락 몇 가닥이 컵 받침에 걸쳐 있었다. 민수는 그걸 괜히 닦아내다가 멈췄다. 손끝에 닿은 감촉이 너무 생생해서 그 순간 어젯밤의 정적이 다시금 밀려왔다. 조용한 등장, 피하지 않은 시선,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은 그 1초. 민수는 알 수 있었다. 혜진은 어떤 방식으로든 알리고 있었다. 그리고 민수는 그걸 모른 척하는데 점점 지쳐가고 있었다. 토요일 저녁, 별다른 일정이 없던 날이었다. 민수는 거실 소파에 앉아 리모컨을 이리저리 누르고 있었고 수연은 와인잔을 닦고 있었다. 조용한 음악이 흐르고 있었고 창밖에선 빗방울이 유리에 닿는 소리가 어지럽게 퍼지고 있었다. 혜진은 여느 때처럼 방 안에서 나오지 않고 있었지만 수연의 부름에 조용히 등장했다. 같이 한잔 어때? 오늘은 비도 오고. 수연은 와인 2병을 꺼냈다. 와인잔이 셋. 안주는 간단했다. 치즈 몇 조각, 올리브, 바게트, 그리고 초콜릿. 혜진은 민수 옆자리에 앉지 않고 수연 맞은편 자리에 앉았다. 서로가 서로에게 부담스럽지 않은 거리를 본능적으로 유지하는 듯했다. 처음엔 수연이 주로 말을 이끌었다. 회사 이야기, 드라마 이야기, 요즘 SNS에서 본 짤들까지. 민수는 맞장구를 치며 듣는 쪽에 가까웠고 혜진은 짧게 웃으며 끄덕이는 정도였다. 와인이 반 병쯤 줄어들자 분위기가 느긋해졌다. 수연은 점점 졸린 기색을 보였다. 난 이제 좀 누울게. 너희 둘이 마저 마셔. 그 말과 함께 그녀는 자기 방으로 들어갔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조용하게 울렸다. 거실은 조용해졌고 오롯이 민수와 혜진만 남았다. 혜진은 와인병을 들어 잔을 다시 채웠다. 민수의 잔도 자신의 잔도. 잔을 돌리며 혜진이 입을 열었다. 오래 싸운 적 있어요, 둘이? 질문은 느긋했지만 단순하지 않았다. 민수는 당황하지 않으려 애쓰며 잔을 들었다. 답을 찾는 동안 시선을 잠시 혜진의 얼굴에서 떼었다. 그녀의 입가에 와인 한 방울이 맺혀 있었다. 붉은 점. 작지만 선명했다. 혜진은 그걸 닦지 않았다. 마치 알면서도 그냥 둔 것처럼. 혹은 누군가가 그걸 보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는 듯이. 민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잔을 들어 와인을 마셨다. 그 눈길이 혜진의 입가에서 너무 오래 머문 것을 스스로도 알고 있었다. 혜진은 그 시선을 모른 척하지 않았다. 잔을 내려놓고 가볍게 웃었다. 말 안 해도 알아요. 부부가 안 싸우면 이상하죠. 말끝이 길지 않았다. 하지만 그 말은 무언가를 열어젖히는 열쇠처럼 다가왔다. 민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다. 맞아요. 안 싸우는 커플은 감정이 없다는 거겠죠. 그 말이 왜 그렇게 허무하게 들렸을까? 그는 그 대답이 자신에게 하는 말처럼 느껴졌다. 혜진은 잔을 다시 입에 댔다. 이번엔 와인이 맺히지 않았다.
하지만 민수의 눈은 여전히 그녀의 입가를 따라갔다. 한참 동안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음악은 여전히 흐르고 있었지만 배경으로만 존재했다. 혜진은 소파에 등을 기댄 채 잔을 손에 들고 있었다. 민수는 잔을 내려놓고 손을 무릎에 올린 채 시선을 화면도 보지 않는 TV로 돌렸다. 하지만 마음속은 복잡하게 얽히고 있었다. 혜진의 말투, 시선, 그리고 그 맺혔던 와인 한 방울. 그 모든 것이 상징처럼 떠올랐다. 누군가가 경계를 조심스럽게 무너뜨리고 있다는 예감이 들었다. 문을 두드리진 않았지만 분명히 누군가는 문 앞에 서 있는 느낌. 민수는 고개를 숙이며 물었다. 혜진 씨는 후회해요? 그 결혼. 혜진은 잠시 눈을 감았다. 짧게 숨을 들이쉬고 그대로 눈을 떴다. 후회는 아니에요. 그냥 거기까지였던 거죠. 짧은 대답. 하지만 그 말 속엔 감정이 배어 있었다. 민수는 더 묻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잔을 돌렸다. 혜진도 말이 없었다. 시간은 밤으로 깊어지고 있었고 와인은 조금씩 사라졌다. 둘의 대화는 길지 않았지만 침묵이 대화를 대신했다. 눈빛과 공기, 시선의 결이 더 많은 말을 품고 있었다. 민수는 그 밤을 오래 기억하게 될 거란 걸 그때부터 알고 있었다. 혜진은 그날 이후로 조금 더 자주 웃었다. 그리고 민수는 그녀의 입가를 피하는데 점점 서툴러졌다. 민수는 한 번 뒤척였고 두 번 숨을 삼켰다. 잠이 오지 않았다. 시계는 새벽 2시 47분. 이 시간은 이상하리만치 조용하다. 모든 문이 닫혀 있지만 어떤 문은 스스로 열리는 느낌이었다. 목이 마르다는 건 핑계였다. 그도 알고 있었다. 그래서일까. 방문을 열며 민수는 조심스럽지 않았다. 그냥 걸었다. 복도를 지나 주방에 불 꺼진 그림자 안으로. 그 안에 혜진이 있었다. 슬립 한 장, 빛이 없는 곳에서 더 환한 몸. 그녀는 잔을 들고 있었고 입술은 젖어 있었고 민수가 들어온 걸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는 듯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멈췄다. 몸이 아니라 숨이. 그녀는 잔을 내려놓았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마치 무언가를 깨우듯. 잔이 싱크대에 닿는 딱 소리는 이 집 안에서 지금 가장 큰 진심 같았다. 그녀가 고개를 들었다. 눈빛은 평소보다 깊고 입술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민수는 걸었다. 한 걸음. 그녀는 움직이지 않았다. 두 걸음. 그녀의 시선이 그를 가른다. 세 걸음. 그들의 숨결이 맞닿는다. 그는 그녀 앞에 섰다. 딱 한 발자국 남기고 그 거리. 평범한 부부라면 아무 일도 없는 거리. 하지만 그들에겐 모든 걸 무너뜨릴 수 있는 간격. 민수는 고개를 숙였다. 그녀는 시선을 거두지 않았다. 입술 아래, 목선 위. 그 어딘가에 민수의 눈이 멈췄다. 손이 움직였다. 그녀의 팔을 따라 내려가 허리로 닿았다. 그녀는 숨을 쉬었다. 딱 한 번. 그 한숨은 괜찮다는 대답이었다. 민수는 더 이상 서 있지 않았다. 그는 움직였다. 선을 넘어섰다. 누구의 잘못도 아니었다. 그 누구도 묻지 않았다. 혜진은 입술을 열지 않았고 민수는 그 틈으로 들어갔다. 말 대신 체온이, 해명이 아닌 선택이 그날 새벽을 잠식했다. 모든 건 고요했고 확실했고 되돌릴 수 없었다. 그리고 그 순간 혜진이 입을 열었다. 단 한마디. 이렇게 될 줄 알고 있었어요. 아침 식탁. 수연은 평소처럼 토스트를 굽는다. 버터가 녹는 소리가 은근하게 번진다. 잔잔한 그 소리만 이 공간을 채운다. 민수는 커피를 마시는 척. 눈을 피한다. 혜진은 말이 없다. 고개를 숙이고 컵을 만지작거릴 뿐. 수연은 그런 둘을 번갈아 본다. 하지만 웃는다. 오늘 회의 있다고 했지. 민수는 짧게 고개만 끄덕인다. 혜진은 대답하지 않는다. 대신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난다. 나 먼저 들어갈게요. 수연은 토스트를 뒤집으며 말한다. 응. 천천히 쉬어. 문이 닫힌다. 그 소리가 이 아침의 유일한 결말처럼 남는다. 셋 모두 그 밤을 입 밖에 꺼내지 않았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하루는 시작되었다. 문이 열렸다. 민수가 퇴근해 집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복도 끝에서 혜진이 방에서 나왔다. 딱 맞물린 타이밍이었다. 피할 수도, 모른 척 지나칠 수도 없는 거리. 둘 다 움직이지 않았다. 말도 없고 손짓도 없고 그저 시선만 잠시 겹쳤다. 혜진은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민수도 눈을 피하지 않았다. 조용했다. 하지만 방금 전까지 이어지던 일처럼 그 침묵엔 감정이 가득 들어 있었다. 민수가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인사라기보단 그저 봤다는 표시 같은 제스처. 혜진은 대답하지 않았다. 천천히 문 쪽으로 돌아섰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자신의 방 문을 닫았다. 문이 탁 하고 닫히는 순간 민수는 그 틈 사이로 혜진의 뒷모습을 오래 바라봤다. 하루 종일 바깥에 있었는데 머릿속에서 혜진은 단 한 번도 사라지지 않았다는 걸 그제야 깨달았다. 조용히 신발을 벗으며 그 문 앞을 지나며 민수는 알았다. 문이 닫힌 건 방일 뿐 그 밤은 아직 열려 있다는 걸. 빗소리가 하루 종일 창문을 때렸다. 회색빛 하루. 민수는 외근을 마치고 축축한 셔츠를 입은 채 현관에 들어섰다. 신발을 벗고 고개를 드는 순간 거실에 혜진이 서 있었다. 편한 옷차림, 긴 니트 원피스 아래 맨발, 젖은 머리카락이 어깨를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다. 민수는 괜히 어깨를 털었다. 물방울이 바닥에 튀었고 혜진이 수건을 꺼내 들었다. 젖었네요. 그녀가 다가왔다. 별말 없이 수건을 민수의 어깨에 올렸다. 손이 닿았다. 피부 위로 내려앉는 감촉이 너무 익숙해져 있었다. 민수는 움직이지 않았다. 혜진은 조심스럽게 수건으로 그의 머리칼을 눌렀다. 말은 없었다. 그런데 이 순간이 너무 조용했다. 심장 소리가 들릴까봐 민수는 숨을 참고 있었다. 혜진은 손을 거두지 않았다. 민수의 눈을 바라보지도 않았지만 그 움직임 안에 무언가 담겨 있었다. 그날 이후 나도 잊지 않았어요. 수건이 천천히 내려갔다. 민수는 눈을 감았다. 그저 피하고 싶었다. 하지만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가 손을 뗐고 민수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둘 사이의 거리 가깝지 않았다. 그런데 왜 이토록 무거운 공기가 감도는 걸까? 그날 밤 민수는 방에 들어가서도 눈을 감지 못했다. 누가 먼저였는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서로가 서로를 피하지 않는다는 걸 이젠 너무 잘 알고 있었다. 민수는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다. TV는 켜져 있었지만 화면은 배경일 뿐이었다. 소리는 작게 줄여놨고 시선은 화면에 머물지 않았다. 수현은 야근, 집엔 민수와 혜진 둘뿐이었다. 혜진은 늦게 나왔다. 머리를 묶지 않은 채 민수의 옆자리에 앉았다. 말은 없었다. 둘 사이엔 침묵이 익숙해져 있었다. 민수는 괜히 리모컨을 들었다 놓았다. 손가락 끝에 닿는 고무 버튼이 차갑게 느껴졌다. 재밌어요? 혜진이 물었다. TV 쪽도 보지 않으면서 민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그냥 틀어놨어요. 짧은 대답. 다시 침묵. 그 침묵 안에서 민수는 느낄 수 있었다. 혜진의 팔이, 무릎이, 호흡이 바로 옆에 있다는 걸. 그리고 이상하게 그 거리조차 이제는 편해져 있었다. 둘은 평범한 대화를 하지 않는다. 하지만 대화보다 더 강하게 기억되는 것들이 있었다. 그날 밤, 그 손길, 그 입술, 그 흔들림 이후에도 서로 아무 말 없이 마주 앉을 수 있다는 사실. 이건 더 위험했다. 민수는 눈을 감았다. 혜진은 등을 소파에 기대고 고개를 돌렸다. 후회해요? 그 말이 나왔다. 누가 먼저였는지도 모르게. 민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오히려 고개를 들어 그녀를 봤다. 혜진도 피하지 않았다. 그 시선이, 그 눈빛이 대답보다 먼저 말하고 있었다. 서로 후회하지 않았다는 걸. 민수가 천천히 몸을 돌렸다. 혜진도 그와 같은 방향으로 몸을 틀었다. 그들은 동시에 일어나지도 않았고 서로를 부르지도 않았다. 그저 서로가 있는 쪽으로 천천히 몸을 맡겼다. 민수의 손이 혜진의 허리를 감쌌다. 혜진의 손이 그의 셔츠 단추를 가볍게 만졌다.
그 누구도 서두르지 않았지만 그 누구도 망설이지 않았다. 입술이 닿기 전 숨소리가 먼저 섞였다. 이번에는 확신이었다. 민수는 눈을 감으며 그녀의 목덜미에 이마를 댔다. 손끝이 그녀의 등을 타고 내려갔다. 혜진은 눈을 떴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말했다. 오늘은 멈추지 말아요. 그 말이 두 번째 선을 허무는 마지막 열쇠였다. 민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입술이 움직였다. 그들의 움직임은 조용했다. 하지만 모든 경계는 무너졌다. 서로를 알아버렸기에, 감춰야 할 이유도 사라졌기에, 그리고 어둠은 그들을 가렸다. 불빛 하나 없는 거실에서 두 사람은 다시 선을 넘었다. 다음 날 아침, 민수는 눈을 떴다. 잠들었던 게 언제였는지도 기억나지 않았다. 침대가 아닌 소파였다. 어제 입은 셔츠는 풀어져 있었고, 슬쩍 흘러내린 담요 아래 그녀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 주방 쪽에선 조용한 물소리가 들렸다. 혜진이었다. 아무렇지 않게 컵을 씻고 물을 따라 마시고 있었다. 민수는 그 모습을 멀리서 바라봤다. 이상했다. 낯설지가 않았다. 오히려 익숙했다. 둘 다 말하지 않았다. 어젯밤을, 그 순간을 아무 말도 없이 각자 씻고 아침을 준비했다. 수연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 오늘까지 외근 일정. 민수는 그런 이유로 마음이 더 무거워질 줄 알았다. 하지만 그러지 않았다. 무거운 건 없었다. 가벼운 것도 아니었다. 그냥 아무렇지 않았다. 혜진은 식탁에 커피를 2잔 올려놓았다. 민수 앞에 하나, 자기 앞에 하나. 따뜻하게 마셔요. 그 말 한마디. 그저 평범한 인사처럼 툭 던진 말. 하지만 민수는 그 안에서 같이 밤을 보낸 사이라는 무언의 동의를 느꼈다. 둘은 서로를 쳐다보지 않았다. 그런데 묘하게 시선은 자꾸 겹쳤다. 민수는 컵을 들고 천천히 한 모금 마셨다. 혜진도 따라 마셨다. 말이 없었고 감정도 조용히 내려앉아 있었다. 그게 더 무서웠다. 죄책감도, 후회도, 혼란도, 더는 감정을 설명할 필요가 없는 사이가 되어버렸다는 것. 그때가 진짜 시작이었다. 문이 열렸다. 수연이 들어왔다. 나왔어. 익숙한 말투, 밝은 목소리. 그 순간만큼은 정말 평범한 저녁이었다. 수고했어요. 민수가 짧게 인사를 건넸고 혜진은 수건을 들고 현관으로 나왔다. 야, 진짜 왔네. 너 며칠 없으니까 집이 진짜 조용하더라. 혜진이 웃으며 말하자 수연은 툭 치듯 말했다. 내가 없어서 심심했구만. 둘은 오래된 친구처럼 웃었다. 민수는 그 장면을 보며 조용히 신발을 벗었다. 뭔가 불편했다. 아니, 그보다 더 복잡했다. 거실에 앉은 새. 수연은 캐리어를 열고 짐을 정리하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풀어냈다. 서울은 비가 왜 이렇게 많이 오는지, 기차 타는데 창밖이 영화처럼 쏟아지더라니까. 그래서 피곤했겠네. 혜진이 말하자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근데도 막상 집 오니까 피곤이 싹 풀리네. 민수는 말없이 고개만 끄덕이며 커피를 마시는 척했다. 식은 커피는 쓴맛도 느껴지지 않았다. 혜진, 너 혼자 있으면서 민수랑 많이 친해졌지. 수연이 캐리어를 닫으며 말했다. 톤은 가볍지만 시선은 묘하게 두 사람을 번갈아 오갔다. 민수 말수가 없어서 말할 기회가 별로 없더라. 혜진이 웃으며 받아쳤다. 근데 전엔 진짜 말 한마디도 안 하더니 지금은 좀 편해 보이네? 민수가 살짝 입꼬리를 올리며 말했다. 같이 지내다 보면 익숙해지니까. 수연은 컵을 들고 고개를 살짝 기울였다. 눈빛이 잠깐 혜진에게 머물렀다가 민수에게 옮겨졌다. 말은 없었지만 그 눈빛은 대체 뭘 놓친 거지? 하고 묻고 있었다. 식사 시간이 되었다. 셋이 식탁에 마주 앉았다. 야, 너 오늘 밥 왜 이렇게 안 먹냐? 수연이 혜진을 보며 말했다. 낮에 늦게 먹었더니 아직 좀 그래. 혜진은 젓가락만 만지작거렸다. 수연은 웃으며 말했지만 그 웃음엔 가시가 들어있었다. 너 원래는 식탁에서 제일 많이 먹던 애였는데 말이지. 혜진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민수는 물컵을 들어 시선을 피했다.
그냥 피곤해서 그래. 요즘 밤에 잠 잘 못 자더라. 민수가 해명하듯 한마디 던졌고 주연은 살짝 웃었다. 너희 둘이 이제 서로 커버도 해주고 보기 좋네. 그 말은 농담처럼 들렸지만 민수는 심장이 철렁했다. 그 순간 혜진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나 먼저 들어가 있을게. 그래. 쉬어. 혜진은 말없이 방으로 들어갔고 문이 닫히는 소리가 집 안에 울렸다. 주연은 그제야 민수에게 조용히 말했다. 솔직히 말해봐. 둘이 뭔 일 있는 건 아니지. 민수는 고개를 돌렸다. 무슨 말이야. 아니, 그냥 느낌. 여자들 감 무시하면 안 돼. 민수는 웃었다. 너 진짜 드라마 너무 많이 봤다. 주연도 따라 웃었지만 그 웃음은 길지 않았다. 눈빛은 여전히 민수의 얼굴에 고정돼 있었다. 그날 밤 주연은 아무 말 없이 침대에 누웠다. 민수는 옆에 누워 눈을 감았지만 등이 뜨겁게 달아오르는 걸 느끼고 있었다. 말은 없었다. 하지만 침묵은 이미 질문보다 더 무서운 대답이 되어가고 있었다. 아침 주방 토스트가 노릇하게 구워지고 있었다. 주연은 냄비에 계란을 삶고 혜진은 커피를 내렸다. 민수는 조용히 식탁에 앉아 신문 앱을 넘기고 있었다. 표면은 평화로웠다. 그런데 수연은 어딘가에서 자꾸 익숙하지 않은 감각을 느끼고 있었다. 민수, 계란 반숙으로 했어. 응, 고마워. 그때 혜진이 말없이 민수 앞에 커피잔을 내려놓았다. 수연의 눈이 잠깐 그 장면에 머물렀다. 민수는 혜진을 쳐다보지 않았지만 그 안봄이 오히려 너무 의도적인 듯 보였다. 혜진, 너 원래 아침에 커피 잘 안 마시지 않았어? 수연이 물었다. 요즘 좀 마셔. 깔끔하니까. 그랬나? 짧은 대화. 하지만 수연의 시선은 이미 그 둘 사이에서 뭔가를 훑고 있었다. 식탁에 셋이 앉았다. 민수는 조용했고 혜진도 필요할 때만 입을 열었다. 대화를 주도하는 건 수연이었다. 그런데 이상하게 말이 겹치지 않았다. 민수, 오늘 몇 시 퇴근이야? 7시쯤. 혜진, 너는? 나 오늘 집에 있을 거야. 그래. 말끝에 살짝 굳은 수연의 목소리는 왜 그 대답이 늦었지? 라는 뉘앙스를 품고 있었다. 민수는 물을 마시며 시선을 피했다. 혜진은 젓가락을 내려놓고 식빵만 조용히 찍고 있었다. 이상했다. 너무 조용했다. 말을 안 해서 어색한 게 아니라 말을 하지 않기 위해 어색하지 않은 척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다. 그날 오후 주연은 거실 책장을 정리하다가 소파 틈 사이에서 작은 머리끈을 하나 발견했다. 검은 고무줄 끝이 살짝 끊어져 있었다. 혜진 거겠지. 혼잣말처럼 중얼었지만 그 말은 스스로를 설득하는 소리 같았다. 머리끈을 손에 쥐고 수연은 고개를 들었다. 주방에 서 있던 민수가 뒤를 돌아봤다. 그거 뭐야? 아무것도. 그냥 머리끈. 근데 혜진 요즘 머리 안 묶지 않나?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휴대폰을 집어들고 다시 고개를 돌렸다. 그 작은 무반응이 수연의 가슴에 묘한 파문처럼 퍼졌다. 그날 저녁 수연은 혜진과 단둘이 와인을 마시게 되었다. 민수는 방에 들어간 상태. 수연은 가볍게 웃으며 물었다. 야, 우리 좀 이상하지 않아? 혜진은 웃었다. 뭐가? 분위기. 나 없는 사이에 뭔가 바뀐 느낌이야. 기분 탓일걸. 수연은 잔을 들며 눈을 가늘게 떴다. 그리고 가볍게 웃었다. 야, 너 나 아는 거 몇 년째더라? 혜진은 잔을 입에 대고 대답하지 않았다. 그날 밤 수연은 거실 불을 끌어 나왔다가 민수의 방 앞에서 잠시 멈췄다. 문은 닫혀 있었고 안은 조용했다. 그런데 그 정적이 더 이상 편안한 침묵처럼 들리지 않았다. 수연은 아무 말 없이 불을 끄고 다시 자기 방으로 향했다. 그녀의 손엔 여전히 머리끈이 쥐어져 있었다. 수연은 침대에 앉아 민수의 셔츠를 개고 있었다. 출장 가기 전 세탁기에 돌려둔 셔츠들. 손에 익은 셔츠의 촉감, 주름 방향까지 익숙했는데 딱 한 장 섬유유연제 냄새가 달랐다. 향이 조금 진했다. 평소에 자신이 쓰던 브랜드도 아니고
예전 민수가 한 번 거부감을 보였던 향에 가까웠다. 그 셔츠를 다시 펼쳐봤다. 얼룩도 없고 단정했다. 그런데 묘하게 기분이 찝찝했다. 그냥 바뀐 건가 아니면 혜진이 돌렸나? 정말 단순한 상황일 수도 있었지만 요즘 따라 자꾸 쌓이는 이상한 조각들 사이에 이 냄새도 어딘가 들어맞는 것 같았다. 수연은 셔츠를 옷장에 넣고 물컵을 들고 거실로 나갔다. 혜진은 주방에 있었다.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야, 내가 할게. 수연이 웃으며 말하자 혜진은 고개를 돌렸다. 됐어. 손이 근질근질하더라고. 짧은 대답. 늘 하던 톤인데도 왠지 빈틈없는 거리감이 느껴졌다. 수연은 습관처럼 수건을 들고 혜진 방으로 향했다. 방 안은 조용했고 늘 정리되어 있었다. 수건을 침대 옆 작은 선반에 내려놓으려던 순간 그 옆 옷걸이에 걸린 티셔츠 하나가 눈에 띄었다. 회색 면티, 넥라인과 소매가 살짝 늘어난 흔적. 명백히 남성용이었다. 수연은 순간 멈췄다. 민수의 건가? 아니, 이건 민수가 입던 스타일이 아닌데. 다시 확인하려 고개를 돌렸을 땐 그 티셔츠는 사라져 있었다. 혜진이 들어와 있었다. 뭐 찾아? 혜진의 말투는 평소와 같았지만 눈빛은 아주 잠깐 흔들렸다. 아니, 그냥 수건 두고 가려던 거야. 아, 고마워. 혜진은 수건을 받더니 서랍장을 열고 바로 안에 넣어버렸다. 수연은 말없이 방을 나왔다. 그 티셔츠가 이상하다고 단정 지을 수 없었다. 하지만 그 타이밍, 그 반응, 몸이 먼저 느끼고 있었다. 오후 수연은 베란다에서 빨래를 널다 말고 민수가 방에서 나오는 소리를 들었다. 그와 혜진이 거실에서 마주쳤다. 단 몇 초 말도 없었고 서로 스치기만 했을 뿐인데 그 침묵이 너무 조용했다. 부드럽지도 않고 날카롭지도 않은 딱 피하는 기류. 수연은 베란다 문 너머로 그 둘의 움직임을 지켜봤다. 민수는 방으로 들어갔고 혜진은 아무 일도 없다는 듯 물을 마셨다. 혜진아, 수연이 부르는 소리에 혜진이 고개를 돌렸다. 너 요즘 누굴 만나? 뭐 썸 같은 거. 혜진은 눈이 조금 커졌다. 하지만 곧 웃었다. 무슨 소리야? 누굴 만나? 나 지금 집순이잖아. 그럼 밖에서 안 만나면 집에서 만나는 거야? 혜진은 순간 멈칫했다. 눈썹이 아주 미세하게 위로 튀었다. 하지만 곧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잔을 들고 웃었다. 수연아, 너 지금 나 신문하냐? 아니, 그냥 친구니까. 혜진은 씩 웃으며 잔을 들어 올렸다. 내가 뭐 딱히 숨길 게 있다고 생각해. 수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미소를 지은 채 잔을 맞부딪혔다. 숨기는 게 없다는 말이 그 자체로 가장 숨기고 있다는 걸 들키는 순간처럼 들렸다. 그날 밤 수연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눈은 감았지만 생각은 멈추지 않았다. 민수의 셔츠, 혜진 방의 티셔츠, 피하는 시선, 겹치지 않는 대화, 방금 전 혜진의 연기 같았던 웃음. 하나하나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런데 왜 지금은 다 맞물려 보일까? 수연은 등을 돌렸다. 옆에 누운 민수는 이미 잠든 듯 숨소리가 고르렀다. 하지만 그녀는 알았다. 그 숨소리는 자기 숨을 죽이고 있는 사람의 호흡이라는 걸. 수연은 셔츠를 개다 말고 멈췄다. 민수가 어제 입었던 셔츠. 가슴 주머니가 볼록했다. 가볍게 손을 넣었다. 종이 한 장이 들어 있었다. 쭈글쭈글한 메모. 굵은 펜으로 적힌 5글자. 잊지 마세요. 그 아래의 날짜. 3월 14일. 내일이었다. 수연은 그 종이를 가만히 펼쳐놓고 바라봤다. 익숙하지 않은 필체. 짧지만 무언가를 공유한 이들만 알 수 있는 말투. 그날 밤 민수는 아무 말 없이 TV를 보며 웃었고 혜진은 식탁을 정리하며 수연의 눈을 피하지 않았다. 그들이 직접 말한 건 없었다. 그렇지만 몸과 말투와 표정 사이에서 말하지 않는 것이 더 큰 말처럼 느껴졌다. 다음 날 수연은 거실 청소를 하다 혜진 방 앞을 지났다. 문은 반쯤 열려 있었다. 안쪽에서 은은한 향이 퍼져나왔다. 발을 멈췄다. 너무 익숙한 향기. 오래전 자신이 한동안 쓰다 향이 질려 더는 안 썼던 향수였다.
화장대 위, 핑크빛 유리병, 라벨이 반쯤 지워져 있었다. 그 순간 혜진이 안에서 돌아섰다. 수연아, 뭐 찾았어? 수연은 고개를 살짝 기울였다. 아니, 청소하다가 그 향 뭐지? 아, 이거 너 옛날에 준 거 있잖아. 그때 이사 정리할 때 줬던 거. 오래됐는데 아직 쓸만하더라. 아, 그거. 수연은 웃었다. 기억 안 나네. 내가 그걸 줬었나 봐. 혜진도 따라 웃었다. 응, 아마 내가 실증나서 나 준 거였을걸? 그랬겠지. 내가 또 냄새에 질리는 스타일이잖아. 둘은 웃었다. 그 웃음 안엔 약간의 과장이 섞여 있었다. 그날 저녁 거실. 셋이 함께 앉아 TV를 보던 중 수연이 무심한 듯 말했다. 근데 요즘 이 향 자주 나는 것 같지 않아. 민수는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표정은 그대로였지만 잊을 수 없는 미세한 호흡에 흔들림이 있었다. 혜진은 입꼬리를 올리며 말했다. 그 향이 은근 오래 가잖아. 아침에 뿌려도 밤까지 남더라고. 그렇지. 예전엔 민수가 별로 안 좋아했었는데. 수연은 민수를 바라보며 말을 던졌다. 민수는 컵을 들었다. 물도 거의 비어있던 컵이었다. 지금은 괜찮아. 짧은 대답. 그 이상은 덧붙이지 않았다. 수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시선을 돌렸다. 다음 날 아침. 수연은 화장품 서랍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미니어처 향수병을 꺼냈다. 라벨은 발에 있었고 향은 이미 날아가 버린 듯 옅었다. 하지만 그 유리병의 무게는 생각보다 무거웠다. 내가 너한테 줬던 거지. 수연은 조용히 중얼였다. 기억은 안 난다던 그 향. 그런데 이상하게 지금은 너무 선명하게 기억났다. 거짓말은 기억보다 항상 늦는다. 수연은 거실에 서 있었다. 민수는 방금 퇴근의 가방도 내려놓지 못했다. 혜진은 부엌에서 컵을 들고 나와 멈췄다. 셋의 시선이 거실 한가운데에 얽혔다. 수연은 천천히 종이 한 장을 꺼내 민수 앞에 내밀었다. 그 손에는 힘이 들어가 있었다. 손등에 핏줄이 도드라질 만큼. 이거 내가 주머니에서 꺼낸 거야. 잊지 마세요. 3월 14일. 이 글씨 너 거 아니지? 민수는 얼어붙은 듯 멈춰섰다. 혜진은 손에 들고 있던 컵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었다. 민수 대답해. 너 이거 누구한테 받은 건데? 민수는 입을 열지 않았다. 입술이 떨렸다. 수연은 다시 말하지 않았다. 대신 고개를 돌렸다. 혜진을 바라봤다. 혜진아. 한참 침묵 끝에 수연이 입을 열었다. 내가 너 어떻게 믿었는지 알지? 어릴 때 내가 우리 집에서 며칠 지냈을 때 내가 몰래 아껴둔 단식도 내 거라고 넘겨줬어. 그때도 말 한마디 안 했어. 넌 그걸 알아. 혜진의 눈이 흔들렸다. 입을 열려고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근데 민수랑 내 남편이랑? 혜진이 그제야 컵을 내려놨다. 작은 소리가 거실에 쨍하고 울렸다. 수연아,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면 뭐야? 수연이 한 발 앞으로 다가갔다. 그녀의 눈엔 눈물이 고이지 않았다. 대신 속이 끓어오르는 사람만이 낼 수 있는 낮고 단단한 목소리가 있었다. 이 집에서 같이 살면서 내 눈앞에서 언제부터였어? 언제부터 나만 몰랐던 거야? 민수가 고개를 숙였다. 혜진은 입술을 깨물었다. 말해. 수연이 소리쳤다. 말하라고. 너희 둘. 그 소리에 혜진이 눈을 질끈 감았다. 민수는 입을 때려다. 다시 닫았다. 수연은 헛웃음을 터뜨렸다. 말 못하겠지. 그래. 말하면 끝나니까. 너희는 지금까지 아무 일 없던 것처럼 숨었으니까. 근데 이젠 아니야. 숨을 대도 핑계도 없어. 잠시 정적. 그리고 수연이 마지막으로 말했다. 내가 나가줄게. 이 집, 이 테이블, 이 공기. 너희 둘이 다 가져. 대신 양심은 너희가 알아서 가져. 그녀는 돌아서며 민수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민수는 입술을 물고 있었다. 혜진은 그대로 얼어붙어 있었다. 수연의 발소리가 현관으로 멀어지는 동안 거실엔 아무 말도 남지 않았다. 대신 남은 건 진짜로 끝났다는 사실뿐이었다.
인생은 전설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처음 봤을 땐 그냥 괜찮은 사람이구나 싶었다. 선하게 우는 눈매 말끝마다 배려가 묻어나는 태도, 무엇보다 은유를 아는 사람이었다. 딸아이가 그를 데리고 와 처음 인사를 시켰던 날, 서연은 긴장한 얼굴로 주방과 거실을 오갔다. 엄마, 얘가 민석이에요. 안녕하세요.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인사도 공손했고 눈도 제대로 마주쳤다. 서연은 미소를 지으며 손을 내밀었고 민석은 두 손으로 잡아 인사를 받았다. 그 따뜻함은 전형적인 예비 사위의 것이었다. 처음에는 정말 그랬다. 서연은 일부러 거리를 뒀다. 말도 꼭 필요한 만큼만 했고 식사 중에는 딸의 눈치를 봤다. 젓가락을 놓을 때도 소리가 나지 않게 조심했고 질문을 받을 때마다 시선을 한 박자 늦게 옮겼다. 딸보다 자신이 더 어색하다는 사실이 조금은 우스웠다. 그날 식사 후 서연은 과일을 깎으러 부엌으로 향했다. 칼끝을 쥐며 귤의 얇은 껍질을 벗기는 동안 거실에선 딸의 웃음소리와 민석의 낮은 대화가 이어졌다. 서연은 그 소리를 들으며 잠시 멈칫했다. 귤을 깎던 손이 멈춘 건 그 소리 때문이 아니었다. 잠깐 뒤를 돌아보았을 때 민석의 시선이 자신에게 향해 있었기 때문이었다. 서연은 얼른 고개를 숙였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귤을 쪼갰다. 그 시선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확실했다. 딸을 보던 눈과는 조금 달랐다. 그럴 리 없지. 자신에게 그렇게 말했지만 귤을 접시에 담는 손끝이 조금 더 조심스러워졌다. 다음 날 딸이 부엌에서 커피를 내리는 사이 민석이 홀로 거실에 앉아 있었다. 서연은 조용히 거실 쪽으로 걸어가며 물었다. 잠은 좀 잤어요? 네, 덕분에요. 짧은 대화였다. 말은 단정했고 표정엔 흠잡을 데 없었다. 그런데 그의 눈동자는 여전히 낯설게 머물렀다. 서연은 괜히 잔기침을 하며 시선을 다른 데로 돌렸다. 민석은 가만히 앉아 고개를 조금 갸웃하더니 웃었다. 그 웃음이 너무 자연스러웠다. 이후로도 몇 번 비슷한 일이 반복됐다. 의자에 앉을 때, 문을 열어줄 때, 마트에서 우연히 마주쳤을 때, 서연이 미처 반응하기도 전에 민석은 다정하게 행동했다. 그 다정함은 늘 일정했다. 너무 일정해서 마치 무언가를 기다리는 사람 같았다. 어느 날은 딸이 잠시 집을 비운 사이 민석 혼자 저녁을 먹고 가겠다고 했다. 서연은 당연하다는 듯 밥을 더 지었고 반찬도 하나 더 꺼냈다. 식사 중엔 딸 이야기가 많았고 민석은 계속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데 수저를 내려놓은 순간이었다. 장모님도 많이 외로우시죠? 그 말이 너무 뜻밖이라 서연은 젓가락을 들고 있다가 멈칫했다. 왜 그런 말을 해요? 그냥요. 느낌이랄까. 말투나 표정에서 조금 느껴졌어요. 그는 눈을 피하지 않았다. 말끝은 부드러웠고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서연은 아무 말 없이 물을 마셨다. 그 물맛이 괜히 목에 걸렸다. 그날 밤 서연은 거울 앞에 섰다. 무심코 뺨을 쓸어내리다 민석의 말이 다시 떠올랐다. 외로우시죠? 그 한마디가 왜 이토록 길게 남는 걸까? 잠이 오지 않았다. 평소보다 이른 시간에 불을 끄고 누웠지만 천장은 낯선 얼굴로 채워졌다. 딸이 사랑한다는 남자, 그리고 자신을 잠시 멈추게 만든 남자. 이건 우연일까? 아무 일도 없었다고 믿고 싶었다. 하지만 민석의 시선은 이상하리만큼 선명하게 남았다. 엄마, 민석이 진짜 스윗하지 않아. 소파에 앉아 과일을 먹던 딸은 아무렇지도 않게 말을 꺼냈다. 서연은 손에 쥔 포크를 천천히 내려놓았다. 민석의 이름이 딸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건 자연스러웠지만 그 순간만큼은 귀가 아니라 가슴이 먼저 반응했다. 응, 그렇더라. 애써 짧게 대답했지만 마음은 조용히 무너지고 있었다. 딸은 이어서 말했다. 어제는 내가 퇴근 늦는다고 했더니 집 앞까지 데리러 왔어. 지나가는 말로 피곤하다고 했더니 따뜻한 물 준비해 놨더라니까. 서연의 눈앞에 장면 하나가 겹쳐졌다. 며칠 전 그녀가 장을 보고 돌아왔을 때, 현관문 앞에서 무거운 장바구니를 옮기려 할 때, 민석이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그날.
혼자 들기 무거우시죠? 제가 들게요. 그리고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그는 물을 내어왔다. 그것도 그녀가 자주 마시는 미지근한 온도 그대로. 딸이 말한 따뜻한 물. 자신에게도 주어진 그 작은 배려. 두 장면은 구분이 되지 않았다. 그가 했던 말투, 표정, 심지어 컵을 건네는 방식까지. 서연은 미소를 지은 채 딸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입꼬리가 올라가는 그 미세한 시간 동안 가슴 한복판에 서늘한 바람이 지나갔다. 이건 그냥 다정한 성격일 뿐일까? 그날 저녁 서연은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다가 민석이 웃으며 다가와 물었다. 혹시 필요한 거 있으세요? 괜찮아. 다 준비됐어. 그래도 어제 보니까 장 보느라 무거워 보이시던데. 그 말에 서연의 손끝이 아주 미세하게 떨렸다. 그가 그것까지 기억하고 있었다는 게 놀라웠다. 아니, 혹은 그는 모든 걸 이렇게 기억하는 사람일까? 모두에게 식탁에 셋이 마주 앉았다. 딸은 민석에게 물었다. 근데 엄마한테도 이렇게 잘해줘. 장난스러운 말투였지만 그 안엔 약간의 질투가 섞여 있었다. 민석은 웃으며 대답했다. 그럼요. 장모님이 계셔서 지금 제가 여기에 있는 거잖아요. 서연은 그 말에 웃어야 할지 대답을 피해가야 할지 몰랐다. 그 말의 뉘앙스가 어디까지인지를 모르겠어서. 다음 날 딸은 친구와 외출을 했고 서연은 민석과 단둘이 거실에 남았다. 조용한 공간, 조심스러운 공기, TV 소리만 작게 울려 퍼지는 와중에 민석은 다정하게 물었다. 장모님, 드라마 좋아하세요? 가끔. 그러시구나. 어제도 보시는 것 같아서요. 장면이 비슷해서 기억에 남았어요. 그 말에 서연은 TV를 보며 웃는 척했지만 눈은 이미 딴 데 가 있었다. 기억에 남았다는 그 말이 자꾸만 그녀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는 그저 다정한 사람일까? 아니면 모든 걸 기억하는 사람일까? 혹은 똑같은 온기를 누구에게나 나누는 사람일까? 그날 밤 서연은 딸의 방 앞에 서서 문을 열지 않은 채 귀를 기울였다. 웃음소리, 대화, 익숙한 민석의 웃음. 그 소리가 싫지는 않았다. 하지만 그 웃음이 자신에게 했던 말투와 너무도 닮아 있었다. 서연은 돌아서며 스스로에게 물었다. 내가 착각한 걸까? 하지만 머릿속에 맴도는 장면은 너무나 명확했다. 컵을 건네던 손의 온도, 눈을 마주치던 그 잠깐의 정적, 그리고 딸이 말한 스윗한 장면들. 모든 것이 겹쳐지고 반복되고 혼란스럽게 쌓여갔다. 마치 한 남자의 행동이 두 여자의 시간 안에서 동시에 재생되고 있는 듯한 느낌. 서연은 다시 거울 앞에 섰다. 딸이 사랑한다고 말한 그 남자가 지금 이 순간 그녀의 머릿속을 그렇게도 선명하게 채우고 있다는 사실. 그걸 어디에도 말할 수 없었다. 그리고 그날 밤 꿈속에서도 민석은 웃고 있었다. 그가 웃을 때 서연은 웃지 못했다. 생일은 조용히 지나가길 바랐다. 서연은 원래 그런 사람이었다. 케이크 없이, 꽃다발도 없이. 누군가를 위해 무언가를 준비하긴 했어도 자신을 위한 자리는 항상 소박하게 넘겼다. 그런데 올해는 달랐다. 딸은 손을 잡고 웃으며 말했다. 엄마, 오늘은 나랑 민석이랑 같이 저녁 해드릴게요. 그냥 앉아 계셔. 서연은 처음엔 잠시 거절했지만 두 사람의 밝은 얼굴에 더는 말릴 수 없었다. 주방에서 민석이 칼을 들고 채소를 써는 모습을 바라보며 서연은 조용히 의자에 앉아 물잔을 만지작거렸다. 평범한 하루였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생각이 자꾸만 머리를 떠나지 않았다. 그러다 문득 민석의 옆 얼굴에 시선이 닿았다. 진지한 표정, 다듬어지는 칼끝. 그 모습이 너무나 조용하게 마음을 건드렸다. 식사가 끝나고 딸이 케이크를 꺼냈다. 조는 셋. 서연의 나이와는 전혀 상관없는 숫자였지만 그 의미 없는 가벼움이 오히려 편했다. 불을 끄자 박수가 터졌다. 생일 축하합니다. 딸이 유쾌하게 노래를 부르고 민석도 뒤따라 따라 불렀다. 서연은 억지로 웃음을 지으며 박수를 받았다. 그리고 그때였다. 민석이 작은 상자를 꺼냈다. 은은한 베이지 톤의 리본으로 묶인 작은 상자. 그는 상자를 내밀며 말했다. 작은 거예요. 근데 장모님한테 꼭 어울릴 것 같았어요.
서연은 놀란 얼굴로 상자를 받았다. 이걸 왜?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민석이 말을 이었다. 여자로서 진짜 빛나세요. 순간 시간이 멈춘 듯 했다. 딸은 옆에서 미소 지으며 말했다. 어머, 우리 엄마한테 감동받았나 봐. 저런 말도 다 하고. 서연은 웃으려 했지만 웃을 수 없었다. 입꼬리가 움직이지 않았다. 그의 말투, 눈빛 그리고 그 말. 단순한 축하처럼 들리지 않았다. 상자 안엔 작은 브로치가 들어 있었다. 은빛과 진주가 어우러진 단정한 디자인. 화려하지 않지만 시선을 사로잡는 무언가가 있었다. 그건 단지 장모님이라는 호칭이 아니라 그녀 서연을 보고 산 선물 같았다. 딸이 케이크를 자르는 사이 민석은 조용히 서연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 시선엔 웃음도 의심도 없었다. 그저 정면으로 그녀를 하나의 사람으로 바라보는 시선. 서연은 브로치를 손에 쥔 채 시선을 돌렸다. 숨이 막힐 정도로 선명했던 그 한마디. 여자로서 빛난다는 그 말이 그녀를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자리로 데려다 놓았다. 딸이 컵을 들고 말했다. 건배 엄마, 생일 축하해요. 서연은 잔을 들었다. 하지만 잔 안의 물은 미지근했고 그 온도는 그녀의 머릿속을 점점 흐리게 만들고 있었다. 민석이 건네준 말은 결코 상투적인 예의가 아니었다. 서연은 알았다. 그 말 안에 있었던 감정의 온도를. 그는 딸에게 자상했고 자신에게 또 다른 언어를 쓰고 있었다. 그날 밤 거실에 걸린 거울 앞에 섰다. 서연은 조심스럽게 브로치를 가슴에 올려보았다. 작은 브로치 하나가 왜 이렇게 가슴 한가운데를 누르는 걸까? 그는 지금 한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 걸까? 아니면 두 사람을 동시에 사랑할 수 있는 걸까? 서연은 거울을 등진 채 불을 껐다. 어둠 속에서 더 또렷해지는 건 민석의 목소리였다. 진심이에요. 장모님도 여자로서 정말 아름다우세요. 서연은 하루 종일 같은 생각을 반복했다. 민석의 말, 여자로서 빛나세요. 그 말이 머릿속을 계속 떠돌았다. 그날 이후로 그의 다정함은 선명하게 바뀌었다. 표현은 같았지만 온도가 달랐다. 손을 뻗을 때, 시선을 맞출 때, 딸을 대하는 것과 자신을 바라보는 눈빛이 너무도 다르게 느껴졌다. 착각이겠지. 그렇게 말하며 넘기려 했지만 민석은 그런 착각을 더는 허락하지 않았다. 딸은 출장으로 사흘 집을 비웠고 그 둘은 자연스럽게 같은 공간에 머물게 되었다. 저녁 무렵 서연은 무심코 물었다. 밥은 먹었어? 아니요. 아직요. 그는 평소처럼 웃었다. 같이 먹을래요? 그 말에 서연은 고개를 들었다. 무슨 뜻으로 들을지는 알았다. 하지만 그 말이 더는 낯설지 않았다. 식탁에 마주 앉아 두 사람은 조용히 밥을 먹었다. 젓가락질 소리와 그 사이를 메우는 짧은 숨소리. 모든 것이 조심스러웠고 그래서 더 진하게 느껴졌다. 식사를 마친 뒤 민석은 말없이 그릇을 정리했고 서연은 그 뒷모습을 오래 바라보았다. 뭐라도 말해야 할 것 같았다. 이 침묵은 너무 많았고 너무 오래 누적되었다. 그가 다시 거실로 돌아왔을 때 서연은 입을 열었다. 너 지금 나한테 왜 이렇게 친절해? 민석은 그 자리에 멈춰섰다. 고개를 천천히 들고 눈을 맞췄다. 그 눈동자엔 회피도 없었다. 그냥 장모님이니까. 그럴 줄 알았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데 민석은 다시 입을 열었다. 그런데 그게 다는 아니에요. 서연의 눈썹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애한테 하는 마음하고 다르니까요. 그 한 줄. 서연은 숨이 막혔다. 민석은 웃지 않았다. 그저 담담하게 말했다. 그 담백함이 더 위험했다. 감정을 감추려는 흔적이 없다는 것. 즉, 숨기지 않는 진심이었다는 것. 서연은 다시 물었다. 너, 그게 무슨 뜻인지 알아? 알아요. 너무 잘 알죠. 그래서 조심했어요. 근데 조심한다고 안 생기는 감정은 아니더라고요. 그 순간 모든 부정이 멈췄다. 그동안의 시선, 말투, 작은 행동들 모두 설명이 됐다. 이해도 됐고 인정도 되었다. 하지만 그걸 받아들이는 건 또 다른 문제였다. 서연은 그에게서 시선을 거두고 일어섰다. 민석은 움직이지 않았다. 붙잡지도
다가가지도 않았다. 그게 더 불편했다. 그가 조심한다는 건 감정이 없다가 아니라 멈추려 한다는 뜻이었다. 그리고 그 말은 결국 이미 마음이 움직였다는 증명이었다. 서연은 방문 앞에 섰다. 손을 얹고 문을 열려다 멈췄다. 뒤에서 민석의 목소리가 들렸다. 죄송해요. 이런 말 해서. 근데 전 지금도 후회하진 않아요. 그 말에 서연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민석은 여전히 거실 한가운데 두 손을 모은 채 서 있었다. 그의 얼굴엔 죄책감도 희망도 포기조차 없었다. 단지 말 그대로의 진심만이 남아 있었다. 서연은 한참을 그 자리에 서서 그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문을 열고 방 안으로 들어갔다. 문이 닫히는 소리는 유난히 크게 들렸다. 불을 켜지 않은 방 안에서 그녀는 천천히 침대 끝에 앉았다. 손등 위에 시선이 머물렀다. 민석이 이전에 슬쩍 스친 그곳. 그 따뜻함은 이제 증명되었다. 자신이 느꼈던 감정은 착각이 아니었다. 모든 게 알고 있었던 마음이었다. 집은 조용했다. 딸은 회식이 있다며 아침부터 나가 있었고 저녁까지는 돌아오지 않을 거라 했다. 서연은 어색한 침묵이 돌아다니는 거실을 피해 주방으로 향했다. 민석도 마찬가지였다. 자연스러웠다. 아무렇지 않게 주방에 들어와 물컵을 찾는 그리고 아무렇지 않은 척 식기 정리를 하는 그녀. 서연은 서랍을 열다 손을 멈췄다. 수저가 담긴 작은 칸에서 그와의 대화가 들려오는 듯했다. 장모님도 여자로서 빛나세요. 그 말을 떠올린 순간 서연은 자신이 왜 이렇게 긴장하고 있는지를 알았다. 그의 말은 고백이 아니었다. 확신이었다. 민석은 조용히 컵을 씻고 있었고 서연은 접시를 닦고 있었다. 바로 옆에 선 두 사람 사이 물이 흐르고 바람이 없고 숨소리만 있었다. 장모님, 그가 먼저 입을 열었다. 서연은 고개를 들지 않고 말했다. 응, 계속 생각했어요. 어디까지가 괜찮은 걸까? 서연은 그 말에 젖은 손을 멈추고 타월을 들었다. 돌아보려다 망설였다. 그런데 그 순간 뒤에서 그의 손이 조심스럽게 그녀의 손등을 감쌌다. 젖은 물기가 그의 손바닥에 스며들었다. 서연은 멈췄다. 말도 호흡도 움직임도 모두 멈춰요. 입술 사이로 흘러나온 그녀의 말은 분명하게 들렸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그래서 멈추지도 않았다. 대신 조금 더 가까이 다가와 그녀의 어깨에 이마를 댔다. 서연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눈을 감았다. 그의 숨결이 귓가에 닿았고 숨소리가 깊게 밀려들었다. 그 따뜻함은 불쾌하지 않았다. 오히려 익숙했다. 위험하리만치 익숙했다. 서연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 순간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다. 그의 눈은 어두웠고 자신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입술이 닿았다. 조용히, 아주 조용히. 누가 먼저였는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이미 감정은 문을 열고 나와 있었고 그 문은 닫히지 않았다. 짧을 수도 있었던 그 입맞춤은 오히려 길게 이어졌고 서로를 피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무언의 동의처럼 번져갔다. 민석이 손을 내렸다. 허리에 닿은 손끝은 조심스럽지만 분명했고 서연은 그 손에 저항하지 않았다. 오히려 숨을 들이쉬었다. 딱 한 번, 그뿐이었다. 그 이후의 모든 행동은 멈추려는 마음 없이 이어졌다. 주방은 더 이상 냄비 소리나 물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무엇도 부서지지 않았지만 그 자리에 있던 동기는 완전히 바뀌었다. 서연은 벽에 등을 기대며 말했다. 이건. 민석은 그녀의 손을 쥐며 말했다. 알아요. 근데 그만두진 않을 거예요. 서연은 그 말에 대답하지 않았다. 다만 손끝을 조금 더 깊게 쥐었다. 모든 걸 멈췄다던 그 말은 오히려 시작이 되었다. 그날 밤 서연은 거울을 보지 않았다. 화장도 지우지 않았고 잠도 들지 않았다. 민석의 손끝이 남긴 감각이 아직도 팔 안쪽에 남아 있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서연은 스스로에게 묻는 대신 민석의 자리를 먼저 확인했다. 거실 한가운데 새로 걸린 가족사진 한 장. 그건 딸의 제안이었다. 우리
다 같이 찍자. 오랜만에 엄마랑 나랑 민석이랑 이렇게 모였으니까. 가볍게 말한 요청이었지만 셔터 앞에 선 순간 서연의 심장은 그 어느 때보다 무겁게 뛰고 있었다. 민석은 서연의 왼편, 딸은 오른편에 섰다. 삼각구도 서로에게 너무 가깝지도 멀지도 않은 거리.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찰나 서연은 눈을 감고 있던 자신의 손등을 민석이 살짝 스쳤던 걸 기억했다. 그건 실수였을 수도 의도였을 수도 있었다. 하지만 확실한 건 그 짧은 접촉이 온몸을 얼게 만들었다는 것. 딸은 아무것도 몰랐다. 찍힌 사진은 단정했고 셋의 표정은 적당히 밝았다. 문제는 눈빛이었다. 며칠 후 인화된 사진이 액자에 담겨 벽에 걸렸다. 서연은 가끔 그 사진 앞을 지날 때마다 그 안에 있는 자신과 눈이 마주치는 기분이 들었다. 사진 속의 자신은 분명히 웃고 있었지만 그 웃음이 너무 조심스러웠다. 입꼬리는 올라가 있었지만 눈은 무언가를 숨기고 있었다. 그리고 민석. 그는 사진 속에서도 시선을 살짝 옆으로 비켜두고 있었다. 마치 렌즈를 피하는 듯한 혹은 렌즈 너머 어딘가를 바라보는 듯한 애매한 눈동자. 그날 딸은 웃으며 말했다. 엄마, 이 사진 맘에 들어. 민석이도 잘 나왔지. 서연은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다. 입은 움직였지만 가슴은 조용히 내려앉고 있었다. 그날 저녁 민석은 그 사진 앞에 서 있었다. 서연이 부엌에서 물을 따르던 순간 그의 시선이 그 액자를 향해 꽂혀 있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서연 역시 물을 따르면서 그를 곁눈질로 바라봤다. 잘 나왔죠. 그가 말했다. 서연은 뒤돌아보지 않은 채 대답했다. 사진은 멈춰 있으니까. 그 말에 민석은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는 눈가로 번지지 않았다. 그날 밤 서연은 거울 앞에 서서 스스로에게 말했다. 사진은 멈췄는데 왜 마음은 멈추지 못할까? 무표정 속에 숨긴 감정은 어떤 말보다 진하게 전해지는 법이었다. 다음 날 딸은 외출을 했고 서연은 혼자 거실을 정리했다. 사진 액자를 닦으려 손을 뻗었을 때 프레임 안에 민석과 눈이 마주쳤다. 실제 그가 아닌 사진 속 그. 그런데도 서연은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한기를 느꼈다. 그가 여전히 자신을 보고 있다는 느낌. 문득 민석의 말이 떠올랐다. 그냥 다른 감정이에요. 그리고 자신이 했던 말. 멈춰요. 그날 이후 멈춘 건 말뿐이었다. 감정은 여전히 흐르고 있었다. 그걸 가장 잘 보여주는 건 침묵 속 눈빛이었다. 서연은 사진을 가만히 내려다보다가 액자를 살짝 비틀어 각도를 바꿨다. 아무 의미 없는 듯한 행동. 하지만 사진 속 시선과 마주하지 않기 위한 본능적인 움직임이었다. 점심 무렵 민석이 거실로 들어왔다. 그의 눈길이 액자를 스치고 서연의 손끝에 닿았다. 서연은 고개를 들었다. 눈이 마주쳤다. 아무 말도 없었지만 서로가 말하는 게 무엇인지 너무도 잘 알고 있었다. 그 침묵이 가장 위험했다. 말을 하지 않으면 부정할 기회조차 없기 때문에. 딸이 없는 공간, 고요한 공기, 사진 속 무표정한 웃음, 그리고 그 밑에 눌러 담긴 한 장의 진심. 프레임 안에 우리는 조용히 웃고 있었지만 프레임 밖에 우리는 서로를 향해 단 한 번도 고개를 돌리지 않은 적이 없었다. 밤 공기가 낯설게 정적을 안고 있었다. 서연은 주방에 서 있었다. 딸이 없는 집은 이렇게 조용했다. 너무 조용해서 가끔 숨 쉬는 소리조차 낯설게 들릴 정도였다. 식탁 위엔 반쯤 마신 와인잔 하나, 그리고 식지 않은 국 한 그릇이 놓여 있었다. 먹다만 음식들처럼 그녀의 마음도 어딘가 걸려있는 채로 멈춰 있었다. 커피를 내리던 손이 잠시 멈췄다. 고개를 들어 시계를 본다. 11시 53분. 서연은 작게 중얼였다. 이젠 안 오겠지. 하지만 그 순간 초인종이 울렸다. 손이 멈췄다. 가슴이 순간적으로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문 쪽을 바라보았다. 그 자리에 몇 초간 서 있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현관문을 열자 민석이 서 있었다. 깔끔한 셔츠, 숨 바쁘지도 않은 표정. 다만 그 눈빛이 말했다. 이미 마음은 문턱을 넘은 지 오래라고.
그를 본 순간 서연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필요하지 않다는 걸 알았다. 그의 눈은 말하고 있었다. 이게 잘못이라는 건 알아요. 그런데 멈출 수가 없어요. 그녀는 작게 말했다. 왜 왔는지 말 안 해도 알 것 같아. 민석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서연은 문에서 비켜섰고 그는 조용히 안으로 들어왔다. 문이 닫히는 소리 가볍지만 의미는 무거웠다. 이제 다시 열어도 예전 같을 수 없다는 걸 둘 다 알고 있었다. 거실엔 그들뿐이었다. 공기마저 조심스레 움직이는 듯한 긴장 속에서 둘은 말없이 마주섰다. 침묵. 그 침묵이 말보다 더 많은 걸 말하고 있었다. 민석이 먼저 입을 열었다. 잊으려고 했어요. 노력도 했고요. 근데 안 되더라고요. 장모님 생각만 나요. 계속 원하게 돼요. 그 말에 서연은 작게 웃었다. 쓴웃음 같기도 하고 체념 같기도 한. 그날 이후로 나도 매일 생각했어. 딸이 아닌 내가 먼저였으면 어땠을까. 그녀의 눈이 민석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도망치지 않고 피하지 않고 온전히 그를 마주했다. 민석은 한 걸음 다가왔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그리고 그녀가 다시 고개를 들고 현관 쪽으로 걸어갔다. 천천히 묵직하게 한 걸음씩. 그의 눈빛은 그녀의 걸음을 따라갔다. 그녀는 문을 닫았다. 그리고 잠갔다. 이번엔 확실히 닫혔다. 단지 밖에서 안으로가 아니라 안에서 밖으로. 그 누구도 들어올 수 없고 나갈 수도 없게. 문 뒤엔 고요함만 남았다. 그 고요함은 어쩌면 평화가 아니라 시작된 파국의 첫 숨 같은 것이었다. 그 순간 서연은 깨달았다. 무너진 건 도덕도 윤리도 아니었다. 그보다 더 오래 참고 있었던 자신이었다. 문은 닫혔다. 그리고 두 사람의 그림자는 마주선 채 천천히 겹쳐졌다. 민석은 조용히 말했다. 너무 조용해서 오히려 그 말이 서연의 귀를 때렸다. 당신도 딸도 난 진심이었어요. 그 순간 서연은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무슨 표정을 짓고 있는지조차 알 수 없었다. 진심이었다는 말. 그 말이 왜 이렇게 잔인하게 들리는 걸까? 왜 하필 진심이었냐고. 거짓이었다면, 실수라고 말했다면, 충동이었다고 변명이라도 했다면, 서연은 그냥 울고 끝냈을지 모른다. 미쳤다고 소리치고, 등 돌리고, 그렇게 끝냈을지도. 그런데 민석은 어쩌면 그 어떤 용서보다도 무거운 말 한 줄을 던졌다. 진심이었어요. 그 한 줄에 서연은 더 아팠다. 심장이 조여드는 것 같았다. 누군가 안쪽에서 조용히 심장을 꾹 누르는 듯한 느낌. 표정은 멈췄고 눈은 마른 채 고정됐다. 눈물이 나지 않았다. 나와야 할 타이밍인데도. 나와야 덜 억울할 텐데. 서연은 거실 창가로 천천히 걸어갔다. 그림자 하나가 따라오고 있었다. 바닥에 길게 늘어진 민석의 실루엣이 마치 고백처럼 바닥에 번져 있었다. 진심은 원래 이런 모양일까? 길게, 조용하게, 어딘가 지워지지 않는 자국처럼. 서연은 창밖을 바라봤다. 사람 하나 없는 밤길.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듯 평온한 세상. 단지 이 집 안에서 단 한 사람만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을 아무도 모르는 듯이 그녀는 혼잣말처럼 속삭였다. 그게 더 나빠요. 민석 씨. 진심이라는 말이 날 더 망가뜨려요. 민석은 서연의 등 뒤에 서 있었다. 움직이지 않고 대답하지 않고 그저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마치 모든 감정을 다 쏟고 남은 껍데기처럼. 서연은 기억 속으로 가라앉았다. 그가 처음 딸을 데려왔던 날. 그가 건넨 인사, 정중한 말투. 그리고 그 웃음 뒤에 숨어 있던 어딘가 낯선 시선. 그때부터 이미 감지했는지도 모른다. 그 시선이 자신을 향해 있다는 걸.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게 싫지 않았다는 걸. 그렇게 하루하루 민석은 틈을 만들었다. 딸과의 다정함을 핑계 삼아 가족이라는 이름을 입고 조심스레 그러나 꾸준하게 서연의 세계로 발을 들였다. 그가 처음 서연의 손등에 닿았던 날이 떠올랐다. 긴 팔을 뻗어 식탁 건너 찻잔을 건네며 아주 자연스러운 척 스친 그 손길. 서연은 그날 밤 한참 동안 손을 씻었다. 그런데도 다음 날 그와 마주쳤을 때 웃었다. 그러고선 자신을 미워했다. 딸에게 미안해졌고 동시에 묘하게 설렜다.
그런 모순된 감정들이 차곡차곡 쌓여 오늘 이 순간까지 왔다. 그리고 지금 민석은 말했다. 진심이었어요. 서연은 등 돌린 채 물었다. 어떤 쪽이요? 딸한테 한 진심, 나한테 한 진심, 그 둘 다요? 민석은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네, 둘 다요. 그 말에 서연은 허탈한 웃음을 흘렸다. 감정이 터지기엔 너무 늦은 순간이었다. 기운도 없었고 감당할 자신도 없었다. 그걸 사랑이라고 말하지 마요. 그녀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건 그냥 욕심이에요. 버리지 못한 거. 나도 그 애도 다 갖고 싶었던 거잖아요. 민석은 고개를 숙였다. 아무 반박도 하지 않았다. 그도 알고 있었다. 그녀가 틀리지 않았다는 걸. 서연은 소파에 앉았다. 손끝이 떨리고 있었다. 감정은 고요한데 몸은 거짓말처럼 반응했다. 차라리 거짓이었으면, 차라리 날 가지고 논 거였으면, 그래야 증오할 수 있었을 테니까. 그래야 이 감정을 지워낼 구실이 있었을 테니까. 그런데 민석은 그런 핑계조차 주지 않았다. 그는 사랑했고 사랑하고 있었고 두 사람 모두를, 그리고 서연도 알고 있었다. 자신도 어느 순간부터는 그를 사위가 아니라 그저 민석으로 느끼고 있었다는 걸. 그 사실이 가장 고통스러웠다. 그래서 눈물이 나지 않았다. 울면 끝날까 봐. 끝나면 인정해야 하니까. 자신도 그를 사랑했다는 사실을. 서연은 조용히 중얼였다. 당신 진심이 우리 세 딸을 망가뜨릴 거예요. 그걸 알면서도 멈추지 못하는 거겠지. 민석은 입을 열지 않았다. 정적이 무겁게 방 안을 메웠다. 서연은 창가로 다시 걸어갔다. 커튼을 젖히고 창밖을 봤다. 여전히 조용한 거리, 변한 건 아무것도 없다. 단지 자신 안에서만 모든 게 무너지고 있었다. 그녀는 다시 말하지 않았다. 그리고 민석도 움직이지 않았다. 말이 없는 밤, 그 진심 하나로 둘은 서로를 가만히 무너뜨리고 있었다. 요즘 엄마 이상해. 그 말은 식탁 위에 조용히 내려앉았다. 숟가락도 입술도 멈췄다. 그 말에는 아무런 높낮이도 없었지만 그 안에 섞인 감정은 너무 많았다. 불안, 의심, 걱정, 그리고 어쩌면 약간의 상처. 서연은 고개를 들었다. 딸은 웃고 있었다. 입꼬리를 억지로 올리고 눈 가는 웃음이 닿지 않았다. 그녀의 눈이 살짝 흔들렸다. 딸은 다시 말했다. 뭔가 자꾸 엄마가 딴 데 있는 것 같아. 말은 듣고 있는데 마음은 계속 다른 데 있는 느낌. 서연은 무언가 삼킨 듯한 표정을 지었다. 입안에 있는 반찬이 갑자기 맛이 느껴지지 않았다. 밥알은 목구멍에 걸렸고 물을 마셨지만 답답함은 사라지지 않았다. 아니야, 서연은 애써 웃으며 말했다. 그냥 요즘 잠을 좀 못 자서 그런가 봐. 딸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시선은 엄마의 얼굴을 벗어나지 않았다. 그 눈빛이 문제였다. 말을 믿는 눈빛이 아니었다. 믿고 싶어서 애쓰는 눈빛이었다. 그게 더 아팠다. 차라리 엄마 뭐 숨기는 거 있어 라고 다그쳤다면 서연은 덜 아팠을지도 몰랐다. 하지만 딸은 묻지 않았다. 대신 자신이 먼저 불편한 감정을 삼키고 엄마를 배려하고 있었다. 그게 더 큰 벌처럼 느껴졌다. 식사는 조용히 이어졌다. 그 조용함 속에서 서연은 딸의 젓가락이 몇 번을 망설이며 멈추는지를 다 세고 있었다. 딸의 고개가 몇 번을 떨구는지도, 민석이 없는 자리에 한 번씩 시선이 닿는 것도 다 알고 있었다. 그날 저녁 딸은 소파에 기대어 졸고 있었다. 서연은 조용히 그녀의 머리를 정리해주며 무릎 위로 올려 눕혔다. 딸의 숨결은 고르지 못했다. 자는 척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럼에도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손끝으로 딸의 머리칼을 천천히 쓸었다. 머리카락 사이로 미지근한 감정이 지나갔다. 따뜻함, 미안함, 두려움, 그리고 무력감. 이 아이를 어떻게 보지 않을 수 있겠어? 어떻게 이 손을 놓을 수 있겠어? 서연은 자신에게 끊임없이 되물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정확히 언제부터 선을 넘은 걸까? 민석이었을까? 아니면 자기 자신이었을까? 딸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다. 이 아이가 나를 알게 된다면, 모든 걸 알게 된다면
내가 지금 느끼는 이 감정까지 이해하려 들까? 아니면 나를 용서하지 못할까? 그 순간 딸의 눈이 천천히 떠졌다. 서연은 순간적으로 손을 멈췄다. 딸은 자신을 올려다보며 말했다. 엄마, 진짜 괜찮은 거 맞지? 그 말은 너무 부드러웠다. 의심보다는 걱정, 걱정보다는 애정이 더 담긴 목소리. 그게 더 무서웠다. 서연은 눈을 마주치지 못한 채 고개를 끄덕였다. 응, 괜찮아. 조금 피곤해서 그래. 딸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돌려 다시 눈을 감았다. 하지만 눈가가 살짝 떨리는 걸 서연은 놓치지 않았다. 그 눈빛, 그 흔들림, 거기엔 이미 알고 있다는 감정이 분명히 들어 있었다. 딸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러나 그 눈빛은 말하고 있었다. 엄마가 아니었으면 좋겠어. 아니, 설마 엄마일 리는 없겠지. 그 말이 딸의 눈에 떠 있었다. 서연은 속으로 외쳤다. 미안해. 이 감정을 놓지 못해서. 이 죄를 아직도 쥐고 있어서. 정말 미안해. 하지만 말은 나오지 않았다. 입술은 다물린 채 손끝만 떨렸다. 그날 밤 서연은 잠들지 못했다. 딸의 방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문을 열지도 두드리지도 못한 채 엄마로서의 나와 여자로서의 내가 부딪히고 있어. 나는 지금 그 안에 갇혀 있어. 그리고 어느 쪽도 놓지 못하고 있어. 딸이 내민 손도, 민석이 건넨 감정도, 그녀는 어느 것도 놓을 수 없었다. 죄도 감정도, 딸의 눈빛이 그 모든 걸 알고 있는 것 같아서 숨조차 쉴 수 없는 밤이었다. 서연은 거울 앞에 앉아 있었다. 붓지 않은 얼굴이 오히려 더 이상했다. 전날 밤을 한숨도 못 잤다. 생각이 너무 많았던 게 아니다. 생각이 멈추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녀는 스스로가 낯설었다. 한 여자의 엄마로, 아내였던 사람으로, 그리고 지금은 딸의 남자와 얽힌 존재로. 이 감정이 언제부터였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확실한 건 지금 이 순간은 거짓이 아니라는 것. 그런 자신이 싫었다. 그리고 무서웠다. 현관문이 열렸다. 민석이었다. 그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서 있었다. 그 얼굴엔 후회도 망설임도 없었다. 오히려 조금 더 단단해져 있었다. 서연은 그를 보자마자 물었다. 당신 아무렇지도 않아요? 민석은 서연의 눈을 피하지 않았다. 아무렇지 않진 않아요. 하지만 틀렸다고도 생각하지 않아요. 그의 말투는 차분했다. 설득하려는 의지도 방어하려는 불안도 없었다. 그저 믿고 있었다. 자신이 옳다고, 자신의 감정이 진짜라고. 서연은 가슴이 답답해졌다. 목 끝에 뜨거운 감정이 차올랐다. 이게 사랑이니? 그녀가 물었다. 거의 울먹이는 목소리였다. 민석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사랑이에요. 둘 다요. 그 말은 망설임 없이 나왔다. 그는 망가지지도 흔들리지도 않았다. 죄책감이나 혼란은 오히려 서연의 몫이었다.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천천히 그 앞에 섰다. 그를 바라보는 눈엔 수많은 감정이 얽혀 있었다. 사랑, 혐오, 슬픔, 그리움, 분노, 그리고 이해. 그게 제일 끔찍했다. 이해하고 있다는 사실. 딸도 나도 사랑할 수 있어요? 서연이 묻자 민석은 조용히 말했다. 사랑의 선은 없잖아요. 누구를 먼저 선택해야 한다. 누구를 포기해야 한다. 그건 세상이 정한 규칙일 뿐이잖아요. 근데 감정은 그렇게 안 움직이잖아요. 서연 씨도 알잖아요. 그 말에 서연은 숨이 멎는 듯 했다. 그가 지금 자신을 이름으로 불렀다. 장모님이 아닌 서연으로. 그 순간 모든 관계가 무너졌다. 그들의 정체성이 사회적 틀과 가족 안에서 존재하던 구조가 한순간에 해체되었다. 그들은 이제 그저 두 남녀였다. 도덕도 책임도 경계도 그 어떤 것도 감정을 막지 못하고 있었다. 사랑이 죄면 죄인으로 살게요. 민석은 그렇게 말했다. 오히려 담담하게 고요하게. 근데 그 감정을 거짓말로 만들 순 없어요. 그건 나를 버리는 거니까. 서연은 그의 눈을 바라봤다. 거기엔 진심이 있었다. 그게 더 미쳤다. 정말 사랑하고 있었다. 딸도 자신도 둘 다를 똑같이. 그건 이기심이 아니라 욕망이었다.
그리고 욕망은 언제나 가장 정직한 감정이었다. 서연은 천천히 등을 돌렸다. 감정은 넘치는데 울 수 없었다. 울어버리면 이 사랑이 완성되어 버릴까봐. 눈물을 흘리면 더 이상 빠져나올 수 없을까봐. 민석은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다.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진심이었다. 무너지지 않았다. 도리어 흔들리고 있는 사람은 서연이었다. 그녀는 그제야 깨달았다. 무서운 건 이 사랑이 아니라 이 사랑을 받아들일 자신이었다. 그 사랑 앞에서 도망칠 수 없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다. 그래서 민석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걸 이해하게 되었다. 사랑은 때로 가장 이기적인 방식으로 진실해진다. 그리고 민석은 지금 그 진실 속에 완전히 서 있었다. 거실에 세 사람이 앉아 있었다. TV에서는 예능 프로그램이 흘러나오고 있었고 딸은 웃고 있었다. 서연도 따라 웃었다. 엄마, 요즘 웃는 거 많이 늘었네? 딸의 말에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래야지. 너 볼 땐 항상 웃어야 하니까. 민석은 조용히 물을 마셨다. 표정엔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그 웃음 속에 감춰진 진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딱 2명뿐이었다. 서연은 딸 앞에서 웃었고 민석은 두 사람 앞에서 아무렇지 않았다. 그 둘 다를 잃지 않겠다는 듯. 민석은 욕망도 책임도 동시에 품고 있었다. 그의 얼굴엔 그 어떤 흔들림도 없었다. 하지만 서연은 자꾸 숨이 가빴다. 세 사람의 평화는 한 사람의 무거운 침묵 위에 얹혀 있었다. 서연은 조용히 걸음을 멈췄다. 그 앞엔 민석의 방문이 있었다. 손끝이 문을 향해 살짝 떨렸다. 열지도 두드리지도 않았다. 그 순간 안쪽에서 낮고 간절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한 번만 더. 그 말 한 줄이 문틈 사이로 새어나와 서연의 가슴을 꾹 눌렀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눈을 감고 한 걸음 뒤로 물러났다. 그리고 그 자리를 조용히 떠났다. 식탁 위에 촛불이 켜졌다. 딸이 준비한 정성스러운 저녁이었다. 엄마, 아빠 대신 내가 해줄게. 오늘은 가족이니까. 서연은 웃었다. 민석도 따라 웃었다. 딸은 그들 사이에 앉아 행복해 보였다. 와인잔이 부딪히고 조용한 음악이 흐른다. 모든 것이 평화로웠다. 하지만 서연의 눈은 민석을 향했다. 민석도 그녀를 마주봤다. 그녀가 낮게 물었다. 행복해요? 민석은 딸을 스치듯 바라보다가 다시 서연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리고 조용히 그녀에게만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은 유난히 고요했다. 평소보다 일찍 어두워진 저녁. 서연은 혼자 마당에 앉아 있었다. 가을 바람이 스치는 계절. 긴 소매를 걷지 않은 채 따뜻한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 쥐고 있었다. 민석은 말없이 다가왔다. 그녀 옆에 서지도 앉지도 않고 그저 몇 걸음 떨어진 채 멈춰 섰다. 잠시 동안 말이 없었다. 차가운 공기 사이로 두 사람의 숨만 희미하게 섞였다. 그가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지만 단단하게 가라앉아 있었다. 내 인생에서 가장 뜨거웠던 사랑은.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 당신이었어요. 말끝이 떨어지자 바람도 멈춘 듯 했다. 서연은 고개를 들지 않았다. 그 말에 대답도 하지 않았다. 단지 천천히 눈을 감았다. 그 안에 담긴 감정이 너무 많아서 굳이 말로 정리할 수 없었다. 기쁨도 아니었고 분노도 아니었고 위로도 슬픔도 아니었다. 그 모든 것이 동시에 찾아오는 복합적인 고통이었다. 그 고백은 어쩌면 사랑이라는 말로 포장된 잔인한 면죄부 같았다. 서연은 숨을 깊게 들이켰다. 그리고 다시 내쉬었다. 더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손은 떨리고 있었다. 찻잔을 쥔 손끝이 자신도 모르게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민석은 그것을 보고도 다가서지 않았다. 그 또한 그 한마디에 더 이상 어떤 말도 필요 없다는 걸 알고 있었다. 서연은 눈을 감은 채 속으로 중얼거렸다. 사랑이었구나. 그래서 더 견딜 수가 없어. 어떤 말보다, 어떤 행동보다 그 고백 하나가 서연의 마음을 무너뜨렸다. 모든 게 끝나고
방 안엔 정적만 남아 있었다. 서연은 작은 의자에 앉아 있었다. 불도 켜지지 않은 방. 창밖으로 새어드는 오후의 빛만이 희미하게 그녀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다. 말이 없었다. 움직임도 없었다. 시간마저 멈춘 것처럼 그녀는 그 자리에 앉아 있었고 생각은 아주 천천히 깊이 가라앉고 있었다. 아무도 곁에 없었다. 민석도 딸도. 이제는 모두 각자의 자리로 돌아갔다. 서연은 조용히 입을 열었다. 혼잣말처럼 그러나 마음속 깊은 데서 꺼내는 목소리로. 그 애도 나도 진심이었지.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눈물도 흐르지 않았다. 오히려 모든 것을 말한 사람처럼 이제는 더 이상 붙잡을 감정이 남지 않은 듯했다.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그 한마디가 사람 하나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걸 이제서야 알았다. 진심이라는 말. 그게 이렇게 위험한 감정일 줄 몰랐다. 거짓말보다, 외면보다, 침묵보다 훨씬 더 큰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걸. 서연은 천천히 눈을 감았다. 그 진심은 결국 셋 다 부서뜨리고 말았다. 누구도 거짓이 아니었다. 누구도 일부러 상처를 주려 한 것도 아니었다. 하지만 진심이라는 이유만으로 서로를 망가뜨렸다. 그게 사랑이었는지 욕망이었는지 이제는 중요하지 않았다. 그녀는 조용히 숨을 들이켰다. 그리고 내쉬었다. 아무 말 없이 그 자리에서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세상은 여전히 평온했고 창밖의 바람은 아무 일도 없다는 듯 불고 있었다. 그녀의 마음만, 그 세 사람의 진심만이 그 자리에서 조용히 무너지고 있었다.